6강 완전 경쟁 시장 지문 분석부터 해보도록 할게요. 지문 분석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 지문의 뭐랄까 해석의 난이도, 이해의 난이도를 뭐 굳이 얘기를 한다면 난이도는 상입니다. 거의 뭐 상을 또한 상상, 상중, 상하로 나눴을 때 요거는 선생님 보기에는 뭐 거의 상상 정도 되는 수준인 것 같아요. 자,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분 의지를 미리 꺾지 말고 잘 문단 하나씩 격파한다 라는 심정으로 가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지문이 어려우면 문제는 오히려 쉬운 경향이 또 있기 때문에 같이 한번 보죠. 첫 번째 문단부터 가겠습니다. 여기 1문단이라고 표시를 하고, 이 세상에서 존재하는 가장 이상적인 시장의 형태는 완전 경쟁 시장이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지금 완전 경쟁 시장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 하고 있는데, 그 완전 경쟁 시장이라고 하는 것의 조건은 무엇인가? 판매자와 구매자 모두가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가격 흥정의 여지가 없는 거죠. 두 번째, 상품은 완전히 동질적. 사실 이게 불가능한 것인데, 예를 들어 똑같은 모양의 똑같은 제품이라 할지라도 누가 언제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예를 들어 조금 단단할 수도 있고 조금은 불량이 날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동질적 상품은 사실 존재하지 않는데 여기서는 존재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시장에 참여하는 모든 경제 주체, 기업, 가게, 정부 모두 다 상품에 대한 완전한 정보를 갖고 있다라고 쳐요. 사실 소비자가 완전한 정보를 가지고 물건을 사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데 여기서는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품의 질과 광고 등 가격 이외의 수단을 통한 경쟁 가능성이 없어요. 무조건 가격이 싸냐 비싸냐를 가지고 경쟁을 합니다. 또 시장의 진입과 이탈을 방해하는 장벽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 누구나 들어올 수 있고 누구나 나갈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이러한 조건을 모두 갖춘 균형 상태에 혹시나 교란 요인이 생기면 교란 요인이 생길 수는 있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단기 조정과 그리고 장기 조정을 통해 시장은 끊임없이 균형 상태를 지향하게 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단기 조정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장기 조정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에 대한 얘기는 뒤에 나오겠죠. 근데 여기서는 그렇답니다. 물론 그런 완전 경쟁 시장의 조건을 갖춘 시장을 현실에서 찾아보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 경쟁 시장은 현실에 존재하는 시장 형태를 평가하는 일종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경제학의 관심 대상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완전 경쟁 시장의 조건, 어떤 개념을 알아봤는데요. 그렇다면 이 단기 조정이라는 거 하는 거 어떻게 하는 것인지 그 다음 문단에 나와 있네요. 자, 보면 그림 나오니까 또 바로 어렵게 느껴지는데 가봅시다. 두 번째 문단에서 먼저 완전 경쟁 시장에서 단기 조정이 일어나는 경우부터 살펴보도록 하자. 완전 경쟁이 이루어진 시장에서 가격이 어떤 수준으로 결정되었다면 시장 안에 개별 기업들은 그 가격을 주어진 것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이거는 위에서 얘기했던 거죠. 즉 상품을 판매하는 사람이나 사는 사람이나 모두 가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기업이 직면하게 되는 수요 곡선은 그림 1에서 보는 것처럼 그 가격의 수준에서 그은 수평선이 된다. 자, 그런데 이 수평선의 Y축의 값은 가격을 뜻하는 동시에 한계 수입을 뜻하기도 하므로 이 수평선은 한계 수입 곡선이기도 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기 지금 수요 곡선이란 말이 나와 있는데 그 수요 곡선 이퀄 한계 수입 곡선이랍니다. 여기서 일단 여기까지가 무슨 말인지 좀 살펴보면 봐봐요. 여기 지금 가격이 P로 결정이 됐어요. 자, 그랬을 때 이 가격이 P로 결정이 되면 그 시장 안에 있는 개별 기업들은 그 가격을 주어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즉 가격 흥정의 여지가 없는 거지. 그렇다면 물건을 한 개를 생산하든 아니면 10개를 생산하든 쭉 가서 물건을 한 50개를 생산하든지 간에 사는 사람들은 결국 가격을 항상 그 가격 그대로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한 개의 가격이
물론 여기서 말하는 가격은 이제 10개 전체의 가격이 아니라 그 10개 중에 이제 한 개의 가격을 말하는 겁니다. 네. 그랬을 때 내가 만약에 사는 사람인데 10개를 살 때와 50개를 살 때에서 어느 쪽이 좀 더 흥정의 여지가 커지겠어요? 현실적인 경우라면 50개를 살 때 아주 깎아주세요 라고 말을 하기가 쉽겠지. 자, 그런데 이 시장에서는,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무조건 그 가격을 있는 그대로 봐드리기 때문에 10개를 사든 50개를 사든 한 개의 가격은 일정할 겁니다. 한 개, 물건 하나의 가격은.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사는 사람의 입장이 아니라 파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결국 그때 이 Y축의 값은 가격을 끝하는 동시에 한 개 수입을 뜻하기도 할 거예요. 무슨 말이야? 한 개를 더 팔았을 때 얻는 이익, 즉 그 한 개의 이익이에요,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뭐 우스갯소리로 한 개가 한 개다 이렇게 말하는데, 자, 이 한 개, 요 한 개, 뭐 사실 같은 말이라고 이렇게 표시하면 이제 경제학자들이 웃겠지만, 뭐 여러분들이 이렇게 쉽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한 개 수입이 바로 한 개의 수입이기 때문에 결국 이 수요 곡선과 한 개 수입 곡선은 일치하게 되겠다라고 되어 있네요.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떤 생산량에서든 가격은 일정하게 원하기 때문에 그게 수요 곡선이 되는 것이고, 뭐 일정하게 원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것이 바로 물건 한 개를 팔았을 때의 수입이기 때문에 한 개 수입 곡선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이 넓이를 계산한다면 뭐가 되느냐? 그러면 Q만큼 생산했을 때 각각을 P의 가격에 판 것이기 때문에 결국 이 넓이는 전체 수입 곡선이 되겠죠. 그죠? 기업 입장에서는. 자, 거기까지 이해하고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이 그림에다가 계속 뭘 좀 칠해야 되니까 깨끗하게 만들어 놓고 다음으로 가보면, 어쩌고 하다 시장 형태와 관계없이, 그러니까 완전 경쟁 시장이든 뭐 독점이든 뭐든 간에 경제학에서 기업의 이윤은 한 개 수입과 한 개 비용이 서로 같아지는 지점에서 극대화되므로. 자, 도대체 왜 한 개 수입과 한 개 비용이 서로 같아지는 지점에서 기업의 이윤이 극대화되느냐? 의문을 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나오는 글과 그 의문은 이 문제와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잘 이해가 안 되는 그 제시문을 봤을 때 사실은 뭐 거기 그렇게 써 있으니까 뭐 그런가 보다 하고 좀 넘어가는 센스도 필요하긴 해요. 그런데 뭐 굳이 설명을 좀 덧붙여 본다면, 한 개 수입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 더 팔았을 때 얻는 그 한 개의 이익이잖아요. 그런데 한 개 비용이라고 하는 건 그 한 개 더를 만들 때 필요한 돈이에요. 자,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 하나를 더 만들기 위해서 한 100원을 썼어요. 너무 적게 썼나? 하나 더 만들기 위해 100원을 썼는데 그 하나 더를 만약에 100원에 팔 수 있다면 당연히 만들겠죠. 만드나요? 근데 여기까지만 만들어야 돼요. 봐봐요. 만약에 한 개 비용이 더 늘어서 예를 들어 하나를 만드는데 200원이 들어요. 근데 막상 물건은 100원에 밖에 못 팔아. 가격이 이렇게 일정하게 쭉 수평선이면은. 자, 그렇다면 나는 굳이 이 한 개 더를 만들 필요가 있나요? 오히려 비용이 더 비싸가지고 손해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한 개 비용이라고 하는 것이 점점 늘어난다고 한다면 당연히 그 비용이 한 개 수입보다 밑에 지점에 있을 때까지만 생산하려고 들 겁니다.